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8주차 4월 29일에서 5월 5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대통령 민심경청 민정수석에 김앤장 출신, 역시 검사 출신 임명했네요. 끝장까지 현재 국정기조대로 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중도 확장 아닌 극우 보수 분열에서 찾으려는 듯합니다. 역시 수구 보수 세력이 분명하네요. 총선 승리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만남과 입장 차이를 제어하긴 뒤에 21대 국회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형태가 비슷하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던 검찰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와 법률 위반 시 당연히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 형량의 공정성 제고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병력 특례 제도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반짝 호조 국면입니다만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중소영세기업과 노동자 서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인 투자 확대 유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식가치 상승을 위한 정부의 재무지표 구체적 공개 방침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삼성, SK 앞서온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반도체 산업 정책의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장비 산업 등 원천 기술 분야로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전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벌 부자들에 대한 재산세, 소득세 감면에다 수출 등 경기 상황에 따라 법인세도 부진한 상황에 처하면서 조세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제도 법과 제도가 규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규제 철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국가나 정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정부주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을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침해 또는 무단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세 분야입니다. 정부 책임 없이 공론화 과정에 맡긴 국민연금 제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는 국민연금은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을 일관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통계 누락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를 누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의대정원 놓고 벌이는 정부 의사단체 간 대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환자와 국민들은 매우 지쳐 있고 환자들의 고통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한 정부기관 채용 비리, 특히 중앙선관위 사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수사와 또
관련자들의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별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지수와 출생률은 비례합니다. 돈으로만 출생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헬조선 지향 국가는 여전히 변치 않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노인 돌봄과 노인 간병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국가 책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이전에 특별하게 비밀 정보가 아닌 한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일반화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 허용을 위한 심사 조건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남발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부터 불필요한 직급을 줄여야 합니다. 계층 사다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 지배 전략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의 존엄,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기피시설 관련해서 인구가 적고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농어산촌에 설치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소비하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런 기피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은 환경 파괴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탈석탄이 원전이라는 주장은 인류에게 파멸적 핵지향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한국은 신냉전 질서에 편승하지 말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서 신냉전 체제로 완화시키는 국제적 중간자적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위 말하는 소파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내용이 없습니다. 1991년도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압박하여 주둔비를 갈취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를 한국 정부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과거사 반성 사과 없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치국만 마시며 한일 관계 미래를 얘기했지만 일본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8주차 주간 정세 동향 설명했습니다.